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전략과 종목들은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다 높은 확률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최근 뉴스 분석과 함께 미리미리 분석해드리는 영상들을 제가 영상들 업로드를 통해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확률 높은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심 종목이 미리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주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뭐냐? 로봇 찐 대장주, 로봇 시장 폭락장 지금 바로 매수할 삼성 AI 로봇 이 종목 3년간 4배 성장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 관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시장 간단 브리핑, 주식시장이 지금 이제 FOMC 미국의 페드의 미국 중앙은행의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간단 브리핑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최근 로봇 관련 이슈 볼 거고요. 그 이슈에 따른 로봇 탑3 관심 종목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봐야겠죠. 이번 주 뉴욕 증시 9월 FOMC가 열리는데 페드가 여는 금리 인상 폭이 주목이 된다.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지가 주목이 된다. 그러니까 0.75포인트를 할지 1포인트를 할지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주식시장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0.75포인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0.75포인트가 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자 0.75포인트만큼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실제 주식시장은 미리 모든 것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0.75포인트만큼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0.75포인트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예상을 깨고 1포인트 정도 인상, 더 큰 충격을 시장에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현재 물가도 잡히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포인트가 아니라 0.75포인트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0월달, 11월달 혹은 12월달 사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게 되면 증시는 더욱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설명드리죠. 주식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금 비중을 올리라는 소리를 2차전지 관련주, 원전 관련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에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현금 비중을 올려서 지금 대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도를 잘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 비중을 놀려야 됐다라는 설명 드리고요. 추가적인 주식시장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좀 쓸어 담을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뭐가 될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결론이 로봇 관련 종목이었죠. 왜? 일단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습니다. 작년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전년 대비 25% 성장, 매년 4년간 연평균 27%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략적으로 한 4년 정도 동안 대략적으로 성장폭을 보면 한 4배 조금 안 되는 성장폭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목표치 이제 가능성이고 예상이기 때문에 너무 과장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로봇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시장이 보여주고 있죠. 실제 이것이 현재 생산 시장에서도 기업들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제조업에서 꼭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중국 산업 로봇 출하량 세계 1위, 노동인구 줄고 있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로봇들이 채용되고 로봇들이 이제 설치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서빙 로봇, 우리 음식들을 날라주는 서빙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쿠팡이라든가 택배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무인 사람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무인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지금 현재 기술들이 현재 도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좀 재밌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나와요. 로봇이 아파트 외벽을 칠하고 빅데이터가 건설 현장의 위험을 미리 파악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인건비 굉장히 많이 나갔던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로봇이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예, 굉장히 대단한 시대가 지금 찾아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물론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로봇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술이 좀 발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로봇이 안전을 사람을 대신해서 안전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로봇들이 위험한 것들을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가 두 가지가 정도가 있죠. 가장 첫 번째 뉴스는 바로 뭐냐? 이 뉴스입니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 UAM 로봇 배송도 성큼이라는 기술화 내용입니다. 올해 저 세계 세 번째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 출시,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 출시, 2025년 자율주행차 보급률 50% 이상 달성, UAM 도심 광역 이동 시간 70% 단축, 내년 모빌리티 특화 도시 개발 착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자세히 한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2017년도 핵심만 보면 2017년도 4,400조 원 규모에서 2030년 8,7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미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독일은 2030년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프랑스는 2024년도 파리올림픽에서 UAM을 선보이기 위해서 산업 육성을 집중 육성을 하고 있다. 이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도 2027년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놨고 도심교통 UAM은 2025년도 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하고 2035년에는 광역형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도심과 광역 거점 기간을 70% 이상 단축하는 단계이다. 이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물론 혁신 여러분들 항상 인생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건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부분이죠. 아마 규제가 풀리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들이 이런 로봇 기업들이 꽤 많이 주목을 받았죠. 오늘 종목들을 보시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18% 정도 급등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로봇 기업이었어요. 근데 기술력은 꽤 됐고 로봇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도 쓸 만큼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었는데 당장에 큰 매출을 내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규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작은 지금 현재 로봇 운송 기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라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릴 만한 가능성이 최근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관련된 주가가 꽤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로봇 관련된 규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이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과연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땐 결국 어떤 기술이 총 집합된 이 제품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테슬라 매달 30일 휴머노이드 로봇 첫 시제품 공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 감속기 관절 기술이 발전하고 균형을 잡는 기술이 발전하고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해서 손의 기술이 발전하고 다 이 AI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센서잖아요.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이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해서 결국엔 총 집합체로 최근 완성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번 달 9월 30일 날짜로 공개되는 테슬라의 AI 로봇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다른 것들보다 자율주행에서 AI 기술만큼은 테슬라가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의 이번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이죠. 이렇게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 조금씩 침투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 수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보면 세계 3대 로봇 강국 키운다는데 중국보다 뒤처진 한국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영상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화면만 보겠습니다. 일본이 1등이고 독일이 2등, 미국이 3등, 스위스가 4등, 중국이 5등, 그리고 한국이 6등입니다. 중국한테도 밀렸고 스위스, 미국, 독일, 일본 다 밀리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삼성이 새로운 시제품들을 계속해서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죠.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잼스윕 원래 8월 달에 공개하기로 했다가 좀 미뤄졌죠. 12월에 출시가 유력한 현재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서빙 로봇, 그 다음 년도에는 서비스 안내 로봇을 발표한다라고 삼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삼성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6위 정도밖에 안 된다. 심지어는 핵심 기술들은 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쪽이 다 들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핵심 기술을 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고 자체 제작 자체도 굉장히 불가능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속기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봇이 좀 가까이 아무거나 뭐 나오는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만약에 로봇이 있으면 요거 보겠습니다. 로봇이 있으면 로봇이 이 관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관절마다 들어가는 것이 감속기입니다. 감속기란 말 그대로 움직임을 정확하게 내가 몇 도 꺾을 것인지, 몇 도 꺾어서 멈출 것인지, 몇 도 꺾어서 멈춰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 행동에 대한 부분에 물리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게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런 감속기 기술입니다. 이 감속기가 가장 부드럽고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부드럽고 확실하게 움직이는 감속기가 대한민국의 기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족함, 정확히 말해서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퀄리티를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핵심 기술들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삼성은 시제품들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로봇 기기들을 발표해야 되는 현재 시점에 감속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삼성 같은 기업이 새롭게 로봇 생산량, 로봇에 이렇게 생산되는 물품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수해야겠죠. 그죠? 앞으로 인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테슬라의 AI 로봇의 발표가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현재 규제를 풀어줄 만한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가장 부족한 기술을 따져봤을 때 감속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감속기와 관련된 기업 그리고 한국의 정부가 풀어주는 규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그전부터 이런 비슷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FOMC 이후에 찍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봐요. 제가 그전에도 설명드렸을 때도 FOMC가 좀 조심스럽다. 이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 그죠?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되고 이 파동이 거의 어떻게 뭐 급락을 할지 아니면 상승을 할지 횡보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상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떻게 되든 우리가 급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횡보를 하든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 방향성에 맞게 천천히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왔거든요. 딱 일주일 안에 5에서 10%딱 먹고 빠져나오기 너무나도 확실하고 좋은 이슈, 도전해볼 만한 확률 높은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련된 좀 꼭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탑3 종목을 공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해성TPC라는 기업입니다. 감속기 딱 보이시죠? 감속기 관련 기업이에요. 두 번째 우림 TPS입니다. 우림 PTS입니다. 우림 PTS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감속기 관련된 기술을 들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로봇을 배달해주는 로보티즈 정도까지 관심을 두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성 TPC랑 우림 PTS 이름이 다 비슷하죠, 그죠? 이 두 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이 인수합병이 된다라는 이슈도 있었을 만큼 감속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개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께 한 차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난 근데 이건 나는 요런 종목들을 뭐 알겠다. 근데 너가 이 FOMC 이후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보고 천천히 매수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천천히 매수하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매수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무료고 다 무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1일 급등 추천주
급등 추천주. 두 번째는 시황, 무료 시황.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흐름들을 FOMC 결과를 보고 말씀 좀 드리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 테마주 정리. 급등주 테마주 정리, 최근에 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정리해두고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 미리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1일 급등주도 다 무료예요. 이렇게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께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제가 말씀드리는 로봇 관련 종목 어디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이재진 무료 설치 버튼입니다. 무료 설치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앱스토어에도 무료로 보이시죠? 이제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런 화면에서 급등추천주가 무료 1일 급등추천주, 상위 상한가 분석이 무료 시황 분석이에요. 무료 시황 분석. 이게 상한가 분석.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종목들 보실 수 있게 지금 그 지수 볼 수 있게 미국 지수는 어떻게 끝났고 매일 아침에 올려드린 겁니다. 매일 아침에 장시작 전에 올려드립니다. 8시에서 10시 30분 사이 중국의 지수 어떻게 됐고 주요 증시 요인 그리고 뭐 주요 지표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지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에 따른 부분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테마 종목들은 어떤 걸 관심 가질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주요 뉴스 제 의견 주요 뉴스 제 의견 주요 뉴스 제 의견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1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내용을 단 5분 만에 파악할 수 있게 싹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투자자들이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것들을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무료 급등추천주, 무료 시황 분석, 무료 자료들 많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추천 종목 같은 게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뭐 나라 M&D라고 해서 이렇게 종목을 하나씩 괜찮은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 그죠?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무엇이며 관련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쭉 정리해드리고 뭐 그 이후에 뭐 화장품 관련주 뭐가 있는지 매일매일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이슈 종목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만 간단히 검색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무료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안 쓰시는 이메일 주소 아무나 적으시고요. 비밀번호도 여러분들 어차피 뭐 여러분 개인정보 이름 성함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되기 때문에 대충 아무나 적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털릴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비밀번호 쉽게 설정하세요.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괜히 까먹었다가 또 아이디 또 만들어야 되고 찾으려면 귀찮으니까 가장 쉬운 거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게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